자, 포도법 저번에 그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주는 건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외우라는 것들 이렇게 쭉 정리를 하나 해놨다, 그지? 자,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은 1도. 1도는 뭐니? 1도가 뭐냐고? 1도요? 수어요. 아니, 야, 1라디안이구나. 1라디안. 라디안은 대략적으로 몇 도? 57. 57도 정도 되는 거다, 그지? 자, 그래서 얘는 파이분의 180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57도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항상 포도법에는 이렇게 파이가 붙어 있는 게 대부분이지만 안 붙어 있고 이렇게 안 붙어 있는 것도 라디안이 될 수 있다. 포도법의 각도가 될 수 있다, 그치? 자, 그러면 1라디안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꿀 때, 그럼 우리는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해준다. 그 다음에 호도법의 각을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준다. 이거 솔직히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냥 파이가 보이면 뭘 하시오? 180도라고 생각해서 대입해서 그냥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치? 크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한번 본 거고,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각도들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 정도 보면 되겠죠. 잘못 나타낸 것을 가시오. 자, 그러면 각도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파이 부분에다가 전부 다 180도를 곱해보자. 기어가 몇 번부터 가볼까? 1번부터요. 2번. 여기다가 180도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약분하면 몇 도가 되니? 8도. 어? 아닌가? 8도 아닌가? 아니 5로 약분하면 180도를 5로 약분하면 뭐라고요? 다시요. 36도. 너는 결과만 얘기한 거잖아. 아, 이거 곱하기 이거 108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씨 어떻게 알았어? 잘못 나타낸 건 2번이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고치는 방법은 요걸로 마무리를 지을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세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는 뭐 x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 자, 우리가 할 것은 뭘 내볼까? 얘를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래?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됐죠? 이 비례식 관계를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자, 라디안이야? 세타 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는 L이다, 그치? 한 바퀴는 호도법으로 뭐라고? 2파이가 되는 거지. 360도는 2파이지? 네. 그러면 한 바퀴면 호의 길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수원을 묻는 게 아니라고. 8. 2파이 R. 원주 2파이 R. 그랬더니 요 비율에서 먼저 약분하니까 1대 R로 바뀌었네? 아, 그러고 나니까 내항의 곱은 호의 길이는 외항의 곱과 같다. R 세타. 아, 중심각이 호도법으로 나오니까 호의 길이를 구할 때 굉장히 쉬워졌네.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60분법으로 나올 때 호의 길이를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X도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치? 네.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자, 호의 길이는 반지름과 호도법의 중심각을 곱해주면 그게 호의 길이다. 그래서 L은 R세타. 이걸 외워줘야 돼. 얘가 1번. 나중에 문제 풀 때를 위해서 지금 적어 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넓이 쪽으로 비례식을 적을게. 요 비례식 관계는 솔직히 몰라도 상관없다. 공식만 사용하면 되니까. 자, 중심각이 세타일 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했네. 그러면 한 바퀴인 중심각일 때는 전체 원의 넓이를 원하는 거네. 원의 넓이란? 원의 넓이는 파이 파이 R 제곱. 그렇지. 파이 R 제곱이 되네. 그랬더니 얘를 파이로 나누니까 2대 R 제곱이 되네. 내항의 곱을 했더니 2S는 외항의 곱을 했더니 R 제곱 세타가 됐네. 그래서 나오는 공식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요걸로 가겠네 라고 하나 쓴 거. 괜찮죠? 근데 우리는 60분법일 때 파이 R 제곱 곱하기 똑같이 360도분의 X도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이제 얘가 필요가 없어졌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요 식을 2분의 1 R 세타로 바꿔도 상관없죠? 근데 이 R 세타가 뭐라고 했니? L이었죠. 그래서 너희가 중1 때 배웠던 게 원래 이 호도법 때문에 나오는 공식이야.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1 RL. 기억납니까? 네. 원래는 여기서 나오는 공식인데 선생님들이 증명을 안 하고 그냥 이런 거 갖다 써. 이렇게 해서 갖다 쓴 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하고 2분의 1 RL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나왔다. 부채꼴의 둘레는 얘도 R이죠? 얘도 R이고 그 다음에 얘는 L이네? 그러면 이 부채꼴의 둘레는 2R 플러스 L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이제 공식 두 번째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갖다 써도 되고 주어진 거에 따라서 2분의 1 RL을 써도 되고 요거는 두 종류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호도법으로 넘어와서 좀 색다른 내용들로 채워지는 거니까 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가운데 문제로 한번 가볼까? 자, 어떤 걸로 할지 보자. 반지름 R이라는 것이 4가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중심각 세타라는 게 나와 있네. 그러면 호의 길이 그러면 첫 번째 L은 R 세타였네. R 세타. 그래서 호의 길이는 3파이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이는 L이 나왔으니까 그냥 2분의 1 곱하기 R L. 그래서 6파이가 되겠다. 두 개 더하면 답은 5번 9파이가 나오겠죠? 됐니? 기다 보자. 297번. 자, 297번에서 주어진 걸 먼저 볼게. R이라는 것은 3이죠. 그 다음에 L이라는 것은 4분의 9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그치? 네.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대. 그러면 L은 R 세타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L은 4분의 9파이. 그 다음에 R은 3. 그럼 세타. 우리가 구하는 세타의 값은 4분의 3파이가 이렇게 되겠다 라고 되네. 4분의 파이가 몇 도니? 45도. 4분의 3파이는 135도. 괜찮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 135도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나중에 각 변환을 위해서 연습을 미리 할게. 얘는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180도를 갖다가 45도만큼 뺀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그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두고 가야 되겠죠? 자, 파이 180도 갖다가 4분의 파이 45도만큼 빼네? 그럼 동경 자체는 이거야. 얘가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45도가 되는 거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딱 내려볼게. 그럼 여기도 45도야. 각도 B에 의해서 1대1대 루트 2가 만들어지네, 그지? 그러면 1, 루트 2. 그런데 몇 사분면의 동경이니? 2사분면의 동경이지? 원점에서 x는 왼쪽으로 갔네? 이렇게. y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대로 둬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사인 세타라는 것은 항상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루트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다. 이사분면이니까 올싸 사인만 플러스고 코사인은 음수인 거 맞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 그지? 기억이 앞에 다 들었니? 돼요? 그거 다 듣긴 했어요. 그래서 좀 풀어놨어요. 진짜? 와. 완전 조회수가 올라가 있더라. 들을 애들이 없는데 조회수가 올라가 있길래. 진짜 들었니? 네, 스카 가서 한 10분 듣고 잘했어. 여기 와서 그 다음에 와, 이거 수능에 나왔는데 단답형으로 3점짜리로 점수 주는 문제가 나왔는데 고3 애들이 엄청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 3점짜리면 보통 이런 문제죠. 뭐 중학생으로 따지면 x 플러스 2x는 6, x는 뭔가 이런 걸 물어보는 정도의 난이도거든. 자, 철사를 이용해서 중심각이 1라디안의 부적구로 만들었대. 1라디안 하면 꼭 떠올려야 되는 게 뭡니까? 파이번에 또 호도법에서 1라디안이 되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이걸 모르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 저거가 반지름. 그렇죠. 이 반지름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야. 그때 그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도 R이고 얘도 R인데 얘는 L이지만 얘도 R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1라디안이 된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12cm네. 그러면 3R이 10이니까 얘는 4. 얘도 4. 얘도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넓이 중에 기어가 어떤 공식을 사용해 볼까? 넓이요? 2분의 1 L제곱 다 요걸 해볼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하니까 16 곱하기 세타는 뭐라고? 1이라고. 그래서 이 부채꼴의 넓이는 8. 그래서 항상 넓이가 파이가 붙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비슷한 문제가 뒤에 많기 때문에 또 들어가서 해볼게. 요 문제의 유형이 지금 몇 개 있어. 지금은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 근데 그 위에 보면 뭐니? 자동차 와이퍼. 와이퍼가 고무가 이렇게 딱 낀다. 딱 끼는 부분의 면적은 다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 전체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 안쪽에 있는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2분의 1 반지름 전체 9 R제곱이니까 9 곱하기 세타를 지금 못 찾았네, 그지? 그러면 첫 번째로 세타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 반지름이 3일 때 호의 길이가 지금 2파이야.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놨을 때 L은 2파이는 R 세타 아니지? R 세타죠. 3 세타. 그래서 세타는 3분의 2파이. 자, 그런데 이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R를 쓸게. 반지름 R 3
곱하기 L 2파이. 여기서 빼자 2분의 1. 호의 길이를 구하고 가지 말고 세타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2분의 1 R 제곱 곱하기 세타 3분의 2파이. 자, 그러면 얘는 3파이가 될 것이고 얘는 얼마지?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5파이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중1 때 했던 거랑 거의 똑같지 않니? 그냥 몇 도가 세타로만 그냥 바뀐 것밖에 없어. 넓이 구할 때. 중1 때 너희 막 이런 둘레의 길이도 많이 구하지 않았어? 네. 이런 거 있어가지고 뭐 색칠했을 때 둘레의 길이 뭐 구하고 한 거 이해돼? 알았어, 안 할게. 우리 저녁에 이제 이거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틀렸까? 나 닮아서 계산 못하는데 엄청 계산 실수 많던데 다 틀릴 것 같아. 자, 일단 꽃갈 모양이 있네. 펼쳤을 때 건널비. 자, 원뿔을 펼쳤을 때 얘가 옆면이고 얘가 밑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런데 꽃갈 모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꽃갈 모자는 얘가 없습니다. 써야 되잖아. 밑넓이가 없어. 이해되겠니? 아. 그래서 건널비를 얘를 더해주면 큰일 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꽃갈 모자는 밑넓이가 없다. 이거 애들 엄청 많이 틀려 지금. 자,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반지름이 2라고 돼 있네, 그지? 네. 그러면 요거를 원뿔에 이거를 뭐라고 부르니? 반지름? 아니, 펼쳤을 때 부채꼴의 반지름이긴 하지. 원뿔 상태에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니? 그렇지. 모선이라고 부르죠. 명칭들은 그래도 기억을 해놓자. 뭐 필요는 없긴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막 얘기를 할 거야. 야, 모선 몇이야? 이렇게 했을 때 모선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옆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호의 길이는 요 밑면의 원의 둘레하고 똑같죠? 그래서 얘는 4파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네. 그러면 여기에 부채꼴의 반지름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넓이 S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R 6 곱하기 L 4파이 이렇게 가면 결국 12파이만 구하면 되는구나. 와, 다행히 저기는 16파이가 없네. 16파이 있으면 애들 요거까지 더해가지고 답으로 되게 많이 하거든. 그래서 명칭을 잘 보고 뭐만 구해야 되는지 그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 괜찮죠? 되셨습니까? 네. 화장실에 있다. 잘 봐. 자, 둘레란 아이고 하나지. 괜찮죠? 자, 둘레가 주어졌을 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는 무조건 2분의 1 R L로 가야 됩니다. 둘레가 주어졌을 때. 왜냐면 여기 L 있으니까. 자,
둘레의 길이가 뭐라고 할까? 잠깐만. 둘레의 길이가 A라고 나와볼게. 숫자로 문제 주어질 거거든? 자, 그러면 이 넓이식은 자, L 대신에 L은 A-2R이 되겠네, 그지? 그러면 2분의 1 R A-2R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R 제곱 이거 전개해주면 플러스 2분의 AR 되겠네, 그지? 자, 그랬을 때 이거 밑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안 적어도 돼? 왜 피곤해? 많이 피곤해 뭐야? 눈이. 아까 안녕 놓더니. 자, 축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4분의 a일 때 이렇게 되면서 최대값을 가진다. 괜찮죠? 4분의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16분의 a제곱 플러스 8분의 a제곱 그랬더니 최대값은 16분의 a제곱이 이렇게 나오네. 괜찮니? 자, 그러면 얘가 뭐일 때? 반지름 r일 때가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자. 자, 그러면 잠깐만. r이 4분의 a 됐고. 자, 넓이가 16분의 a 제곱이죠? 2분의 1 r 대신에 4분의 a를 집어넣을게. 그러면 여기는 l이 남죠? 그러면 l이 뭐일 때니? 2분의 a일 때가 되니? 그래서 저기 나오는 거야. 2분의 1a 반지름이 4분의 1a 됐니? 자, 그런 다음에 L은 R 세타가 있었지? 그러면 L은 2분의 A래 R은 4분의 A일 때래. 그럼 여기가 세타래. 그러면 세타가 얼마일 때? 2일 때가 되겠죠. 자, 이거 다 외워주면 좋지만 안 외워도 괜찮다 얘들아. 자, 여기다 붙여치고 둘레의 길이가 A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자, 그때 중심각은 당겨질 수 없어. 중심각은 무조건 2야. 둘레의 길이가 뭐든 상관없이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중심각은 2라디안입니다. 2라디안. 대략적으로 114도 정도 되겠네, 그지? 114도 정도. 그러면 그때 홀 길이는 이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어야 된대.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둘레의 길이의 4분의 1이어야 된대. 여기가 4분의 a, 여기가 4분의 a, 여기가 2분의 a일 때 합치면 a가 되는 거죠. 저거를 외운 자는 문제를 빨리 풀 것이며 못 외운 자는 이런 풀이로 해서 쭉 해서 이차함수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풀어야 될 것이며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거 다른 문제집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나온 김에 한번 해보거라. 꼭 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외워두면 편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호는 절반이고 반지름은 4분의 1이야. 자, 둘레의 길이 L. A죠, 이게? 둘레의 길이가 8인 A가 8이래. 아까 넓이가 몇이었니? 최대 넓이가 몇이었어? 적어놔야 되겠네. 자, 넓이의 최대는 16분의 a제곱.
이걸 알고 있다면 이거야. 넓이가 16분의 a제곱이래. 얘가 지금 a잖아. 둘레의 길이 a잖아. 그러면 넓이는 16분의 a제곱에다가 저 a8을 집어넣으면 16분의 64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결국 넓이의 최대 넓이는 4라는 게 그냥 구해지는 거야. 됐니? 둘레의 길이가 20이래. a죠? 반지름은 둘레 몇 분의 몇? 반지름은 둘레에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반지름이 5일 때.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일단 답 내고 내가 정석으로 푸는 방법 한 번 더 할 거야.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16일 때 넓이가 최대되기 위한 중심각은 둘레의 길이에 상관없이 항상 몇 라디안이라고? 아까 전에 했잖아. 뭐가요? 2라디안. 유형이 나와 있는 거 지금 그냥 연습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40이래. A가 40이야. 그럼 반지름은 요거의 4분의 1, 10일 때. 세타는 무조건 2라디안일 때. 그래서 답은 12로 엄청 빨리 나올 수 있다고. 되겠죠? 자, 그렇지만 마지막 문제로 정석풀이는 한번 하고 가자. 자, 원래 이렇게 됐을 때 R, L, 세타, 넓이 S. 자, 그럼 둘레의 길이 이걸로 40을 요걸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2R 플러스 L이 40이다. 첫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때 넓이는 항상 L이 사용됐으니까 S는 2분의 1 R, L이라는 공식에 요 L 대신에 요 식을 대입한다. 그러면 2R 하고 L 대신에 40 마이너스 2R을 대입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R제곱, 얘 전개하면 플러스 20R. 그러면 축을 쓰면 R 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10일 때 0 여기 표시하고 요렇게 가야 되겠죠? 그때 최대값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R 값이 10으로 딱 구해졌다. 괜찮죠? 그 다음에 R 값이 10일 때 얘가 지금 뭐죠? 10 집어넣으면 얼마지? 100이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넓이 100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R 10 곱하기 L. 그러면 L은 얼마가 될 것이다? 20이 될 것이다. 라고 되는 거지. 그럼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 L이라는 것은 R 세타였으니까 10 세타. 그러면 세타 값은 2라고 이렇게 구하시는,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야 돼. 자, 기억합시다. 둘레가 A일 때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는 16분의 A제곱이고, 그 다음에 세타는 둘레의 길이에 상관없이 2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 둘레의 길이의 4분의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이 둘레의 길이의 2분의 1이어야 된다. 요 4개만 딱 암기하면 그냥 끝이야. 이런 식 자체가 하나도 필요 없어. 괜찮죠? 자, 거기에 책에 거의 다 나와 있으니까 다른 거는 필요 없겠죠. 다 풀었다. 자, 이 문제는 진짜 공식으로 그냥 가는 거야. 다른 거 없어. 그런데 공식이 기억 안 나면 정석으로 이렇게 풀어. 더워. 괜찮니, 수연아? 대답 안 한다? 씨. 기억이, 신고 시키려 했는데. 왜요? 화장실 앞에 저 지우개 좀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유형 8번 가볼게. 자, 삼각함수의 정의 우리가 냈을 때 우리가 보통 단위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를 1로 바꿀게. 그렇게 하면 이 원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저번에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할게.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놨을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여기가 1,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세타 이렇게 가네, 그지?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1분의 y, 그래서 y.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1분의 x.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해. 삼각함수가 끝나고 미적분 때도 삼각함수를 할 건데 그때도 중요한 거, 항상 어떤 점의 좌표를 가지고 왔을 때 x 좌표는 코사인, y 좌표는 사인 이렇게 외워줘야 된다. 이거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얘가 탄젠트 쓰면은 x분의 y가 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사인 세타. 자,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x, y 대신에 요 놈을 집어넣어.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뭐가 될 것이다? 1. 똑같은 각도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을 더하면 항상 1이 될 것이다. 요거까지도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요거는 없으니까 요거라도 얘기를 합시다. 야, 너무 빨리 진행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괜찮아? 오늘따라 애들이 조금 멍하다? 왜 멍하지? 안 되는데? 좀 괜찮은데. 괜찮아? 주말만 멍하네 넌. 주말이 지약이다.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피타고라스지. 네. 점의 좌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빗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구해야 되잖아, 그지? 자, 저번에 이거 숫자 했나? 6개? 3, 4, 5, 6, 8, 10? 피타고라스가 되는 숫자죠? 2배에서 6, 80이죠? 모르는 건 중가? 3배 하면 90이 15가 되지? 얘는 그냥 2배하고 3배 하면 되는 거야, 그지? 12, 13, 이걸로 시작하는 숫자 3개가 있죠? 5로 시작하는 것은? 13, 그렇지. 5, 12, 13. 7로 시작하는 피타고라스는? 24, 25. 8로 시작하는 피타고라스는? 15, 17. 넌 뭐야? 이씨. 나 중3 때부터 이걸 엄청 했는데 대답. 적읍시다. 외워줘야 됩니다. 어디서 적어요? 그냥 유형 있는데 아무데나 적어. 위쪽에 아무데나 적어도 되고 이 세 개와 이 세 개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위쪽 세 개는 문제가 아니야. 3, 4, 5만 외우면 그냥 다 되는 거니까 5, 7, 8로 시작하는 이 세 개는 꼭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7, 24, 25가 좀 많이 안 나오는 거긴 해, 그지? 그렇지만 알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52, 13 많이 했어요. 응? 52, 13 많이 나와. 엄청 많이 나와. 85, 17도 중3 때 간혹 나오는데 얘는 잘 안 나와. 좀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해볼게. 이제 지나는 동경이 뭐 이렇게 점의 좌표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일단 아직은 생략하지 않을게. 3월달 돼서 어떤 뭐 기출 문제를 풀 때는 x축, y축을 그리지 않을 거야. 지금은 그릴 거야. 자, 1,-2만 요쯤 되겠죠? 1,-2 되면서 이렇게 되는 동경이 있겠네. b. 그러면 원래 세타라는 것은 요게 세타다. 그죠? 자, 그런데 나중에 각변환을 배우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삼각함수 쪽에서는 변의 길이로 가는 게 아니고 점의 좌표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일단 4, 4분면이니까 올사탕코를 하면 코사인 세타만 양수고 나머지 두 개 사인과 그 탄젠트는 음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분의 길이를 표시하는데 x축으로 1만큼 갔네. 근데 y축으로 2만큼 내려왔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 그럼 피타고라스를 썼다라고 하면 답변은 루트 5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얘가 높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사인 세타라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분의 1.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죠. 됐음. 자, 그럼 여기가 세타래. 자, 13이 되겠네, 그치? 52, 13. 나와줬네, 그래도. 그림도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대로 가볼게. 자, 13 곱하기 코사인 세타. 13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은 13분의 5.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13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13분의 12 마이너스 5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돼서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지? 5분의 12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답에 0이 있니? 없죠? 오류를 찾아라. 부호! 그렇죠! 둔각이죠. 항상 이렇게 갈 때 직각삼각형 만들 때 여기를 y축이라 놓고 여기를 x축이라고 이렇게 놔야 돼. 그러면 y는 올라갔으니까 12가 그대로인데 x는 왼쪽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5가 있어야 돼. 이거를 빨간색으로 잘 생각해놔.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들어가야지 정답이 나오겠지. 분모 얼마지? 마이너스 3분의 분자 얼마니? 24. 그러면 마이너스 8. 요건 답이 있겠지? 오케이. 자, 요거 마이너스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해줘야 돼. 됐죠? 같이 푼 거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놔라. 나중에 나랑 같이 푼 것도 한 번씩 다시 해야 되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의 크기가 세타.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의 크기. X축이 이렇게 있네. 제가 기울기가 양수니 음수니? 음수네, 그치? 음수면 마이너스 12분의 5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5면 이렇게 되네. 자, 그랬을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면 요거를 세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됐니? 자, 그랬을 때 항상 이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X축의 양의 방향,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다. 요거를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탄젠트 세타에 집어넣을 것은 마이너스 12분의 5를 집어넣어야 되겠네, 그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마이너스 12분의 5, 여기가 마이너스 12, 여기가 5, 그래서 5, 12, 13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여기 집어넣을 것은 마이너스 13분의 12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플러스 5 답은 마이너스 7, 2번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8번 유형까지 끝났습니다. 로그보다 생각 이렇게 안 나와서. 상한함수가 괜찮아? 아니 그 처음에 원장님이랑 했을 때 이렇게 나왔었는데 뭐라고? 원장님이랑 했을 때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 원장님 했을 때도 상한함수가 더 좋았어? 그래프도 다 그리고 했을 때 괜찮았어? 각자 좋아하는 거 다 넣으면 되겠지. 근데 일단 뒤집기 좀 꺼내들었어요. 그 시그마 나오는 거요. 아, 수열이야? 별거 없어, 그래도 하면 돼. 자, 얘들아,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유형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10번 유형부터는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상학함수가 쉽다라고 하는 사람은 왜 어려운지를 알게 되는 10번 유형. 자, 일단 우리는 올사탄코 요거는 증명을 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뭐랬죠? 모두 플러스든지 한 개만 플러스든지 요것만 생각하라 했죠? 괜찮니? 됐죠? 자, 요것도 중요한 거 볼게. 자,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준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딱 적어보자. 자, 일단 사인과 코사인을 곱했을 때 음수라는 것은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된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로 일단 됐네. 두 개가 플러스인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 그지? 자, 그럼 두 번째로 탄젠트 나누기 사인분 나누기 탄젠트죠? 그럼 양수면은 부호가 똑같아야 되네. 사인과 탄젠트는 부호가 똑같다. 사인과 탄젠트는 부호가 똑같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경우는 될 수가 없겠죠. 두 개가 양수인 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만 양수래 몇 사분면이라고? 올사탄코 마지막이죠. 제 4사분면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그런 정도 되겠다, 그지? 자, 요 유형까지만 보실 테니까 잘 봐. 하나 더 갈게. 이거 무슨 성질이라고? 성질이에요? 하지 않았나 우리 지수 공부할 때? 아 뭔가 느낌상 알 것 같은데. 음수 제곱은 성질. 근데 딱 봤을 때 둘 다 0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가로 세밀 때 이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려면 사인과 코사인이 뭐여야 된다고? 둘 다 음수일 때. 자, 그러면 사인도 0보다 작고 코사인도 0보다 작대. 다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치? 하나는 양수인 탄젠트는 양수겠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몇 사분면이다? 올사탄 제 3사분면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근데 그건 솔직히 알 필요 없어. 얘와 얘가 없을 때 얘는 양수네. 그러면 탄젠트 그대로. 그 다음에 사인이 음수죠? 1에서 음수를 빼면 요 안에 값은 플러스지. 그러면 그대로 풀리네. 자, 일단 마이너스 적어놓고 얘와 얘를 없앨 때 얘는 플러스죠? 그러면 그대로 풀리겠네. 또 마이너스 적어놓고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이 안에 값은 음수죠? 부호 반대로 풀려야 되네.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아, 벌써 다 한 거야? 요것만 답네? 그래서 답은 코사인 세타 3번 되겠죠.
중3 제곱근 성질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9번까지 했고 10번부터 13번 유형까지는 다음 시간에 진행할게. 두 번째 시간에. 어렵다. 첫 번째, 이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인데 이런 유형 자체는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찾는 이런 유형 자체는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거야. 엄청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요 유형 자체에서 굉장히 어렵다가 미적분 가도 이렇게 뭐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탄젠트의 역수, 코탄젠트 뭐 이렇게 세 개가 더 추가돼. 그래서 공식이 더 2배로 늘어나겠죠? 넌 괜찮아. 쟤네들만 그럴 거야. 그럴 때 또 이런 유형이 나와. 그때 또 막혀. 쉽지 않아. 자, 그런데 하나하나만 기억하자. 대부분 식을 변형을 하는 것 중에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탄젠트가 보이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변형을 했을 때 뭔가 해결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젠트가 보이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변형을 해주자.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아까 1이라는 거 했다, 그지? 그런데 사인 제곱만 있대. 그럼 얘만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 아,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뭔가 코사인으로만 바꿀 때는 얘를 이용하고, 코사인 제곱은 얘를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변형해 줄 수도 있고, 얘는 뭐 요식만 알고 있으면 넘겨주면 되는 건데, 얘는 별 문제가 안 돼. 문제는 이제 얘만 문제가 돼. 자, 요식에서 요식으로 오는 것은 나누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나눠준 거야. 사인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 얘를 얘로 나누면 1, 얘를 얘로 나누면 이거 나오겠네, 그치? 자, 이거는 별표를 쳐놔야 돼. 이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끝난 게 아니야. 왜 코사인 제곱으로만 나누냐 이거야. 나누기야? 얘로도 나눌 수 있잖아, 그치? 네. 그럼 일단 우변을 볼게. 1을 얘로 나누면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인을 사인으로 나누면 1 플러스가 되겠네, 그치? 네. 얘를 얘로 나누면 탄젠트의 역수인 거 알겠니? 네. 그래서 여기는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 얘도 필요해. 자, 그래서 어려운 게 요 2번에 있는 요식 자체가 조금 까다로워. 그래서 지금 총 6문제가 있지만 각 문제당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네. 자, 이것들을 머릿속에서 두고 할 수 있을지 가볼게. 자, 요거는 총 5문제짜리다. 기혁아, 네? 너의 감을 믿어보자. 뭐가 옳지 않을 것 같니? 이런 거 대부분 한 4번 아니면 5번이던데. 그러면 4번, 5번 중에 하나. 4번이요. 4번. 자, 항상 좌변에서 출발해서 우변이 나오는지만 보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좌변에 간단하게 할게.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은, 자, 완전 제곱을 풀죠?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했네, 그치? 풀었더니 소거가 되죠? 맞다. 얘 얼마? 1. 얘 얼마? 1. 그래서 2가 되는 참이다. 이렇게 과정이 되네, 그치? 자, 수연아, 몇 번을 가볼까? 2번 갑니다.
2번의 저변을 보면 1 플러스 코사인 위에가 사인 제곱이 나와 있는데 요놈이 되는지를 봐야 되죠? 여기서 변형시켜 줄 게 있니? 네, 그 곱해줄 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그렇지. 얘는 변형할 게 없어.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걸 떠올려줘야 돼. 그래서 얘가 합차니까 약분시키면 1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오는 게 참이네. 그래서 일단 얘와 얘는 참이야. 불행하죠? 현상 5번 5번 갑니다. 일단 1 마이너스 사인분의 코사인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사인분의 코사인 제곱이 있네. 여기서 뭐랄까? 통분. 자, 그러면 통분하면 얘 두 개 곱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근데 분자 두 개 다 코사인 제곱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으로 묶겠죠? 네. 그럼 얘가 이쪽으로 곱해진 거면 1 플러스 사인. 얘가 이쪽으로 곱해진 거면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 오, 얘가 사라지네. 그러면 분자는 2 코사인 제곱이야, 그치? 그 다음 뭐 해결할 게 또 생각나니? 밑에 그 사인으로 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뭐라고? 코사인 제곱 분의 2 코사인 제곱. 그래서 2가 나오네? 그래서 5번이 틀렸네 라고 된다. 자, 이 틀린 과정을 좀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러나 1번, 3번도 해봐야 되겠죠. 각각의 문제로 또 나오는 거니까. 천천히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갈 거야. 한 번에 다 되지 않아. 다 됐죠? 오! 자,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았던 1번으로 가볼게. 1번 사인 4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 뭐부터 할까? 이거 그 합차 합차.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러면 얘는 뭐라고? 1이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 그치? 그럼 우리는 얘만 나왔어. 자, 잘 봐. 얘는 답이 두 가지입니다. 요놈 대신에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얘가 들어가면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이야. 그런데 요놈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 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야. 둘 중에 뭐가 나올지 몰라. 지금은 얘가 나왔어. 참이지만 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1번도 적읍시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둘 다 나왔을 때는 항상 한쪽으로 변형했을 때 두 가지 종류의 답이 무조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보기 5문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중에 옳은 거의 개수 아니면 옳은 거는 뭔지 5문제짜리야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쉬운 게 아닙니다. 창의력이다. 자, 그 다음에 일단 3번. 자, 3번도 좌변부터 출발하자. 탄젠트 제곱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얘가 일단 처음으로 나왔네, 그지? 와, 뺐는데 갑자기 곱셈으로 바뀌어버렸어. 이게 될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뭐부터 출발할까요?
위에 유형에서 첫 번째로 설명했는데 뭐가 보이면 뭘로 바꿔주라고? 탄젠트가 보이면 무조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일단 바꾸고 출발하라고.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첫 번째 단계. 괜찮죠? 자, 그러면 둘 다 사인 제곱이 있네. 사인 제곱으로 묶었더니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네. 그래서 사인 제곱인데 분수가 보이네. 통분해야 되겠네. 그러면 쟤는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네. 네. 그랬더니 앞에 사인 제곱인데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이네. 그랬더니 얘가 사인 제곱이고 얘는 탄젠트 제곱이고. 곱으로 바뀌네. 외워두면 좋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다 외울 수가 없어 우리. 다 못 외워 진짜. 자, 그런데 정말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 나는 이렇게 변환하는 걸 찾을 수가 없다.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세 개의 삼각함수가 가지는 어떤 값을 알고 있잖아, 그렇지? 0도부터 몇 도까지? 90도까지. 30도, 45도, 60도. 75도는 아직 안 가르쳐줬어. 나중에 가르쳐주려고. 그렇게 될 때 제일 쉬운 세타에다가 호도법이지만 그냥 각도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도 돼. 이해되겠니? 네. 자, 그런데 뭐 분모가 0이 안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0이 안 되기만 하면.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야. 0도일 때 사인은 0이고 코사인은 1이고 탄젠트는 0이거든? 얘를 제일 많이 써. 근데 만약에 사인 분해돼 있는데 이걸 쓸 수는 없잖아. 0분해는 쓸 수 없잖아. 그치? 네. 그럴 때 보통 많이 쓰는 게 45도도 많이 써.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얘는 1. 얘가 1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것만 찾으면 돼. 보통 얘를 집어넣으면 사인은 0이고 코사인은 1이지? 얘 없잖아, 그치? 얘 없고 얘 1 되고 1 되니까 답은 2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정말 변환 자체가 안 될 때. 근데 이거를 해놓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중간 과정에서 네모칸 이렇게 되는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거야. 이해됐죠? 근데 모든 각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내가 100% 모든 각을 다 집어넣어서 해본 건 아니라서. 근데 대부분은 0도짜리 집어넣으니까 대부분 다 성립해. 그래서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 다음 넘어가서 여기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거 좋아요. 아까 전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별표까지 쳤는데 빨간색으로. 그죠? 그러면 저기 잘 보면 같은 각도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은 항상 1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요놈과 요놈에서 이놈을 빼면 1. 쭉 빼면 다 1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외워놓으라는 거야. 50. 알아두면 총 홀수가 50개 있죠? 답은 50. 됐습니까? 근데 서술형이야. 써도 되잖아. 왜? 이거 써도 돼. 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그래서 좀 외워줘. 어려워. 아마 나머지 4문제 풀 때 너희는 집에서 풀면
정말 집중해서 풀면 이 네 문제가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못 찾아서 헤맬 때 쉽지 않은 거니까 잘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나 4개를 다 해오라기 조금 그렇고 저 위쪽에 요거는 가자. 보기 절대 보지 말자. 그냥 적응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야. 자, 기억에서 첫 번째에서 출발해야 되는 작업은 뭘까? 뭐로 변형해야 되니? 왜냐면 이걸 계속 이렇게 주입시키지 않으면 애들이 뭐부터 출발하지? 이렇게 돼버리거든. 분모를 아까 제곱을 응? 분모를 아까 쓴 그걸로 바꾸고 분모를 뭘로? 코사인 제곱 분모를 코사인 제곱분의 1. 그러면 근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정말 잘한 거 맞거든? 자, 1 플러스 탄젠트가 아까 전에 코사인 제곱분의 1이지. 그거를 만약에 기억만 할 수 있다면 얘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래. 분자의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래. 그래서 바로 사인 제곱 나오는 거야. 정말 잘하는 거야. 그 식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 근데 만약에 나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가장 기본은 뭐라고? 탄젠트가 보이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주는 것은 기억할 수 있다고. 아까 그걸 기억하면 더 좋지만, 그럼 첫 번째는 1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우리는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곱하기 코사인 제곱을 한다.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여기는 사인 제곱. 그럼 분모가 1 되네. 그래서 사인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경우로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현상이 방법이 더 좋은 거야. 한 방에 그냥 해결되니까. 요 줄을 생략하는 거니까 그냥. 자, 또 천천히 적어라. 좋은데? 와, 잘 생각했어, 현상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코사인 제곱분의 1 기억하면 굉장히 좋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것만이라도 해도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겠네. 다 외우면 다 좋다. 훨씬 더 간단하니까. 됐죠? 자, 두 번째 1 플러스 사인 분의 코사인 플러스 탄젠트가 보였네. 뭐부터 해야 될까? 방금도 했는데 탄젠트가 보였잖아.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거의 60% 이상의 예를 항상 주어준다고 문제에서.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하고 보는 거라고. 바꿨잖아, 그치? 그럼 뭘 할 것 같아? 사인을 코사인으로 분수가 나왔잖아. 뭘 하라고? 100% 통분이야. 괜찮니? 요거 얼마라고?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대부분 탄젠트 바꾸고 분수 나오면 통분해. 그럼 다 정리되는 게 보일 거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을 이용해서 다 할 수 있다고 전부 다. 그럼 여기 유형을 몇 개 안 풀고 한 문제씩만 풀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집에서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주입을 시킬 수밖에 없어. 단순 작업으로 가는 거야. 얘 보이면 저렇게 하고 분수 나오면 통분하고 그냥 가는 거야. 생각도 하지 말고 일단 바꿔보고 그냥 해결해.
뭐 하다 보면 다 튀어나와. 자, 세 번째. 역수가 되어 있네? 뭐 할 것 같니? 탄젠트도 안 보여 이제는. 통분? 그래. 탄젠트 안 보이면 그냥 통분해. 그럼 돼 그냥. 자. 잠깐만. 코사인 제곱이지. 괜찮죠? 자, 분자만 갖게. 괜찮죠? 이거 얼마니? 1이요. 여기도 1인데 2-2 사인 제곱이네? 코사인 그러면 단단히 되겠네, 그치? 탄젠트 보이면 코사인 분의 사인, 분수 보이면 그냥 통분. 뭐 전개에서 뭐 완전 제곱이 나왔을 때 전개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 이거 이용해서 뭔가 풀겠다. 괜찮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정말 어렵다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뒤에 계속 이용하는 거 이거. 마지막 단원까지, 마지막 유형까지 이거 쭉 가야 돼.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돼. 우리 했던 거. 그죠? 자, 여기 없는 식 뭐라고? 앞에 찾아보지 말고. 뭐요? 다시 한번. 아까 여기다 내가 하나 더 적었거든? 응?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고 사인 제곱으로 나누고 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은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한 번 더 적어놓자. 보일 때마다 그냥 보는 게 나으니까 여기저기 네. 생각이 바로 안 나면 그냥 적으면서 코사인 제곱 나누고 사인 제곱 나누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가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자. 얘가 나왔을 때 아까 이렇게 바꾸는 건 됐다, 그지? 그럼 얘를 활용했을 때 우리는 이걸 해야 되죠? 사인 다 적을게. 적어야 되니까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아까 요거 마이너스 나온 거 했거든? 얘를 요거 집어넣으면 얘를 얘 집어넣으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 괜찮죠? 식을 변형할 때. 번 유형이 가장 어려웠고 여기가 조금 쉬워지고 있어 조금. 로그? 로그가 왜 나와요? 자, 몇 사분면이라고? 90도잖아, 그지? 0보다 크고 저기 0도가 아니야. 0라디안이야. 도가 없으니까.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호도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1사분면이라고 할 수 있죠. 퓨어가 이거 어떻게 하겠니? 나눠요. 그렇지. 로그 근데 코사인분의 사이니까 얘가 로그 3의 제곱 아니구나. 아니구나. 루트 3 60. 요거네. 네. 자, 루트 3 나오는 것은 60분법으로는 60도, 호도법으로는 3분 아닌데 3분의 8? 그렇지. 네, 답이 지금 호도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을 그냥 이용한 정도? 엄청 많대. 안 그렇다. 요거는 이거 되려나? 어려운 건 아니야. 요 유형은 몇 사분면? 2사분면이네, 그치? 자, 그러면 2사분면의 그림을 그릴게. 아직까지는 x축, y축 그리고 간다. 2사분면의 직각삼각형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래. 자, 빗변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5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니? 3. 그렇지. 자, 그럼 우리가 할 식은 12 곱하기 탄젠트 세타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탄젠트 가죠? 그 다음에 10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5분의 3 마이너스 1.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9고 분자는 9분이요. 마이너스 있어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1번. 1번? 오케이, 잘했어. 와, 이거 각변환이 나왔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얘들아 잘 봐. 되겠니? 네. 요각이 세타잖아. 얘가 파이고 네. 파이 플러스 세타지? 자, 여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다? 다 양수지? 여기는 뭐만 양수다? 탄젠트. 올, 사, 탄. 탄젠트만 양수죠?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은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요 식을 나중에 각변환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건데 지금은 요렇게만 할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요렇게 바뀌어버립니다. 파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파이가 사라지면서 요 세타에 대해서. 자, 요거까지만 일단 적어놓을게. 요거는 이렇게 안 하면 집에 가서 숙제를 할 수가 없어. 각변환하는 게 다음 단원에 저 중간 뒤에쯤에 나와.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좀 해놓게.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진 거를 볼게. 물론 그냥 해서 이렇게 탄젠트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몇 사분면이니? 유석. 탄젠트가 음수래. 몇 사분면이니? 1, 2, 4.
사인만 양수니까 음수죠. 탄젠트. 코사인만 양수니까 탄젠트 음수죠. 그래서 2사분면과 4사분면이 되겠죠. 그러면 저기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둘 중에 하나면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아니면 만들지 마. 이해됐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했어. 뭐 하겠니? 그렇지, 통분하겠지. 통분하니까 일단 사인을 뺄게. 얘가 이쪽에 곱해지면 사인만 뺐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이렇게 되면서 얘는 사라지겠네. 분모가 어떻게 될지는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사인 마이너스 2 코사인의 사인을 곱하니까 이렇게 됐네, 그치? 그러면 사인이 하나 약분돼서 사라지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사인분의 코사인이 돼. 마이너스 2 사인분의 코사인은 탄젠트분의 탄젠트분의 1, 탄젠트 역수래. 저거 역수는 마이너스 2죠? 집어넣으면 결국 4 그렇죠. 뭔지 몰라도 식을 정리하고 나니까 다 튀어나오네. 괜찮죠? 쉽지 않아. 터프 문제가 왜 3개나 있어? 잠깐만. 자, 기억하도록 할게. 잘 보자. 자, 이제 자, 탄젠트가 보이면 코사인분의 사인 바꾸는 거 됐고, 분수가 보이면 통분하는 거 됐다, 그지? 근데 한 가지를 더 외워야 될 게, 지금 이거는 뒤에 넘어가서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을 풀 때도 필요한 거라서 너희가 지수 로그를 하면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하잖아, 그지? 삼각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해야 되거든? 자, 사인과 코사인 중에 1차와 2차가 존재한다. 얘 2차 존재했죠? 얘는 1차가 존재했지? 그러면 무조건 2차를 1차의 삼각함수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같은 놈으로. 그런데 1차를 코사인으로 못 바꾸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얘는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얘가 1-사인 제곱이 된다. 그죠? 같은 종류로 바꾸는 거야. 같은 종류로.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1차의 삼각 함수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출발을 하지 못하면 이 문제도 절대로 풀 수 없는데요. 자, 정리해 볼까? 마이너스 5 사인 제곱 넘어가면 여기에 2 사인이 있네. 아이고, 2 사인도 넘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사인이 되겠죠? 상수항 5 마이너스 2 그러면 3이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할게. 5 사인이고 사인 마이너스 2 사인을 넣으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라고 플러스 3 해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사인 세타죠. 얘가 마이너스 5분의 3 또는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네. 저기는 몇 사보면? 3, 4분 3, 4보면은 뭐만 플러스? 그 탄젠트 탄젠트만 플러스. 그러면 사인은 음수니까 얘가 안 되고 얘구나 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치? 됐죠? 네, 그림상 자기가 편하게 되면은 바로 하는 건데 아직까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는 해줄게. 사인이 얘네 사인에는 항상 빗변부터 출발하니까 빗변은 양수. 그 다음에 이것분의 요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럼 사인 세타는 주어진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그냥 가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죠. 종류가 다른 거라서 내가 보면서 하나씩 하고 있는 거임. 나머지 두 개 사각함수는 뭐 해볼 수는 있겠지. 아빠 12, 13만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자. 왜냐면 테스트 풀이도 해야 되고 이거 결코 사각함수 숙제는 작지 않습니다. 지난 숙제 질문